집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문패에는 예로부터 세대주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내상사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굿을 달아 이 희한한 주택지구의 문패들은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더 올랐습니다. 경로동 10반 7층 1호 리혜경. 그는 현재 우리나라 자연치료학 부문의 권위자이며 국보적인 도서 조선자연치료자원 청남의 주지필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갈북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그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로서는 참 오히려 뜻밖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북에서 경로동의 혁신자, 공로자들에게 집을 제공하면서 그 문패까지 달아봐 주나 봐요. 어쨌든 여성 문패가 꽤 있다. 즉 그 혁신자가 그 여성이 그 집의 부인이 혁신자고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제공해 준 주택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뜻밖입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좀 뜨거운 감자, 여기서도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무슨 그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거에 대한 뭐 논리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북의 남녀 문제, 그 여성 인권 문제, 남녀 평등의 문제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성들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좀 영상들을 몇 개 편집해 갖고 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람들이 이제 영화 이래버리면 참 그 영화니까 그렇지, 그런데 북쪽 영화는 조금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근본적인 줄기 자체는 있었던 사실을 근거해서 거기에 픽션, 허구가 붙어지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북의 여성 문제를 보려 그러면은 사실 해방 이후부터 쭉 볼 수 있는 영화 요람이라는 거에 를 보면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영화 요람은 북의 최초의 첫 번째 여성 최고인민의 대의원인 김등란을 원형으로 한 그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김등란 그 영화 시나리오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물론 긍정적으로 썼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 김등란의 외손 여인 오혜영이라는 작가가 썼어요. 그 오혜영이라는 작가가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보시죠. 예. 예술영화 요람은 비참한 운명을 지녔던 한 여성이 해방 후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주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왜 이래? 왜? 이 영화의 원형은 우리 공화국의 첫 여성 대의원이었으며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까지 사업한 김등란 여성입니다. 뭐라고? 그의 일대기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운명 전환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쓴 작가는 김등란 여성의 외손녀라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자기를 사람으로 여겨준 공화국이 자기한테 일하라는 거, 뭔가 이 공화국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 일하라는 그걸 제일 행복해했습니다. 마지막 제일 최악의 운명에 있었던 게 바로 우리 조선 여성이란 말입니다. 이중 삼중의 착취와 압박 뭐 이런 얘기랑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선 가족 내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 할머니가 딸들을 여성 낳았는데 딸이 태어나니까 벌써 이렇게 쭉 발로 밀어넣더랍니다. 딸이 태어났다고. 그 다음에 연속도 딸이 태어나야 그 다음에 나야. 그 다음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거 엄마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차별당하는 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근데 여성을 남녀 평등권 딱 법적으로 제지해 주셨지. 그 다음에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내세워 주셨지. 여성이라고 뭐 가려서 무슨 일꾼 대열에 들여세운 게 아니라 준비되고 노력하는 만큼 내세워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 이런 제도라면 내가 뭔들 아끼랴. 자기를 다 바쳐도 유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녔는데, 전쟁 때도 그저 제도 사수에 대한 감정은 아야 격렬했단 말입니다.
지난날 소 한 마리 값만도 못했던 우리의 조선 여성들. 어느 한 문필가는 조선 여성의 처지가 너무도 가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안악이 해방되는 날이 전 인류가 해방되는 날일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했듯이, 작가도 얘기했듯이, 영화 속에서도 그래요. 딸만 6을 낳은, 여자였어요. 김등란은. 그런데 결국 해방이 되고 나서 남녀 평등 법령이 채택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이 인정받고 해서 최고인민의 대의원까지 간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한번 좀 보시면은 영화로서의 재미도 있고, 어쨌든 북에서의 여성의 인권이 제도화돼 나가는 과정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뭐 이건 옛날 얘기라고 치면 뭐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지만 어쨌든 이것도 옛날 얘기라고 쳐버리면, 그럼 지금은 어떤가? 최근에서는 그들은 제대병사였다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황해부터 범안리에서 있었던 그 제대병사 부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그 현지지도 갔다가 그들을 만나주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그 편지 올린 거에 대해서 답장 보내주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내용 자체는 제가 뭐 좀 짧게 편집을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뭐 인터넷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북에서는 보면 여성들이 참 뭐 대단해요. 노래 같은 것도 보면 여성 해안포병의 노래 이래갖고, 북의 해안포들은 여성들이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포병으로서 활동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며, 또 저기 광개시 같은 경우에도 자강도 광개시에 그 장자강이 흐르거든요. 그 장자강 제방을 여성들이 쌓았어요. 여성들도 젊은 여성들이 아니라 가정주부들이, 여맹원들이 쌓았어요. 여맹이라는 거는 그 가정주부인 여성들로 조직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그걸 쌓은 이야기며, 그 아까 말한 그들은 제대병사였다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가정주부 여맹원들이 그 양어장을 만드는 돌격대를 조직해갖고 활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들, 에이, 저거 영화니까 그런데 실제로도, 예를 들면 이 강계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 여명원들이 수키로의 제방을 쌓는, 이거 뭐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또, 북의 그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가면은 그 공화국 전쟁 시기에 죽은 영웅들이 쭉 그 사진이며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 영웅들만 14명을 따로 모아갖고, 그러니까 공화국 전쟁 영웅 중에서도 여성들도 14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 따로 모으고, 또 그들의 그 삶들을 영화나 노래, 뭐 이런 그림,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만들어서 그들의 영웅담들을 널리 선전하고 그러고 있고요. 예. 또 뿐만 아니고 대성산 혁명열사는 이게 북에선 최고의 국립묘지죠. 대성산 혁명열사는 가면 거기도 쭉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쭉 근데 맨 위에 보면 쫙 최고의, 쉬운 말로 김일성 주석의 최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14명이 그 위에 딱 그 동상이며 안장되어 있습니다. 14명. 그 중에 14명 중에 2명이 여자예요. 예. 김정숙하고 부인,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정숙. 그 다음에 또 최선이라는 일제 항일운동 당시에 일본군한테 두 눈을 빼앗기고 살해당한 그런 최선이라는 여성하고 둘이 있고, 뭐 그런 식의 여성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이라는 곳인데 북에서는 최고의 상업대학이죠. 그 장철구라는 것도 말이 좀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입니다. 예. 여자고, 그런 식으로 뭐 김금순 중학교라든지 이런 여성들의 활동들, 전쟁 중이든 항일운동이든 그 천리마 시기든 뭐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을 내세워주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한번 북에서의 여성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저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그럼 거기서의 남녀 문제는 어떻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어차피 뭐 그거는 자기 주장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고 상상해 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 그 여성들의 활동하는 모습들을 여러 장면들을 한번 좀 편집해 갖고 뒤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 그럼 한번 그거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달리느라니 장자강을 따라 시원하게 뻗어간 제방들이 유달리 우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 장자강 기슭을 따라서 한 10리가량 내려가서 한 4,300m 구간 제방을 우리 유명무들이 힘으로 쌓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에 공사 과제를 맡았을 때 걱정이 컸습니다. 우리 유명무들이 힘으로 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경쟁을 선포하고 올해 3월 23일 날에 작업 현장에 7시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우리 유명무들이 가득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 강공을 보는 순간에 이런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 과제를 10월 달까지 계획했다가 이렇게 60일 동안에 끝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60일 동안에 끝냈다. 이렇게 말할 때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위대한 장모님께서 장항도에는 정말 일 잘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 여성들을 내세우신 구미듬 그 여성들 속에 우리도 있다는 그런 크나큰 이제 궁지와 자부심, 바로 우리 장항도 여인이라는 그 자각, 이 그 자각이 알아온 떳떳한 창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방 길이만 해도 수십 킬로미터, 성토량만 해도 수백만立方미터. 한돌기 한돌기 쌓아올린 제방들은 자기 고향을 더 잘 꾸려가려는 자강도 여인들의 애국의 마음이 쌓아올린 자랑찬 창조물입니다. 동은 또 뭐요?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배고팠죠? 그러다 체하겠어요. 자, 당신 식사했어? 어서 들기나 해요. 요즘 정정 아침 기내를 본 적에서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오죽 바쁘? 왜 그렇게 봐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당신을 잘 덮지 못해 안 됐어. 당신 맡은 일이 뭐 한두 가지라고. 아니, 정말이요. 여보. 내 요즘 일만 일이라고 당신 부담을 덜어줄 생각을 못했구만. 아니에요. 집안일은 제가 응당. 당신이 시집이나 돌보자고 여기 온 건 아니지 않소. 결혼한 다음부터 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그저 아내로만 생각했지 같은 제대병사라는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 자요. 그건 그거고 장마철 전으로 지금 벌려놓은 공사를 빨리 끝내야겠는데 노력이 딸려서야 안 났어. 대장검무! 알겠어! 아니. 자, 빨리 바꾸치자. 자, 빨리 가져와. 화복이 또. 수고들 해요. 언니. 진철대장이 우리 보고 여기서 석축을 하라더구만. 자, 그래요. 있어. 제가 말한 문제는 좀 생각해봤어요. 뭘 말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문제 내 판원들하고 다 토론해봤는데 대찬성이야. 우리 남새 분조에서도 반대 없대. 그래요. 그런데 헌금 아주머니 나이들이 셋이나 되는데 이렇겠어요. 아이고, 힘이 들면 엉님한테 비길까? 언니 한번 해보자요. 참, 비단 비서동지가 일이 끝나면 자기한테 좀 드리래. 비서동지가요? 조금만 더.
옥림농무가 이젠 우리 부목리에 온 지 몇 해 잘 됐지. 네, 고맙습니다. 헌데 그건 잘 생각나지 않아서. 네. 그새 옥림농무가 참 많은 일을 했지. 자, 비서동지도 옥림농무, 이젠 돌깃대 일을 그만두고 그냥 농산반 일만 하는 게 어떻소? 네? 내 미처 그 생각을 못했더랬는데 그 큰 가정의 맏며느리로 집안 살림도 할래, 농사일도 할래, 돌격대 일도 할래. 얼마나 힘들겠소. 게다가 이젠 전목이 어린애까지 달렸으니. 전 일 없습니다. 오늘 아침도 세대주를 군교사 내보냈다면서. 네? 오죽 바쁘면 그랬겠소. 비서동지. 너무 고집부리지 마오. 충건 아바이가 날 찾아왔댔소. 우리 시아버님이 말입니까? 며느리가 애초로 와서 더 못 보겠다더군. 우리가 제때에 관심을 돌리지 못해서 참 안 됐소. 자, 그렇게 하지.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제기되지 않게 집안 살림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덜격대 일만은. 그건 안 돼. 난 이미 아버님과 약속을 했소. 그렇게 하겠노라고. 네. 내 체면도 좀 보아줘야지. 안 그렇소? 비서동지. 이젠 천했다고야 다르지 않아. 사실 전 비서동지한테 한 가지 제기하려 됐습니다. 우리 여성 노력자들로 덜격대를 따로 하나 모아달라고 말입니다. 뭐? 여성 노력자들로 돌격대를? 네. 난 동무처럼 남아있는 가정부인들을 돌격대에서 모두 뽑으려고 했댔는데. 야, 지금 덜격대가 얼마나 많은 일을 부담고 있습니까? 발전소, 양어장, 거기다 주택건설까지. 그래서 전 이미 마감 단계인 양어장을 뚝 떼서 우리 여자들에게 맡겨달라는 겁니다. 양어장은 덜격대가 기본 공사를 다 끝냈고 이젠 석축이나 마주하고 잔들이 피면 되겠는데요, 뭐. 아무리 마무리하는 작업이라도 여성들 힘만으론 힘들 거야. 꼭 해내겠습니다. 양어장 덜격대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안 돼. 가정부인들이 무슨 수로. 비서동지. 이야, 참. 그래, 무슨 방도가 있어?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됐어. 농사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자도 힘든데 또 덧짐을 지겠다는 거요? 그건 걱정 마십시오. 동문 정말 고집이 세구만. 응? 이 문제는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니 돌아가 보. 네. 어서. 민지 아니야? 네. 어머니, 주십시오. 아이미. 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구나. 자. 아니, 옥림동무. 동문 아직도 안 가고 여기 있었어? 참. 집에서 시어머니랑 기다릴 생각도 해야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오죽함. 비서동진 제가 어떻게 돼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었는지 잘 아시지요? 제가 마음의 군복을 벗지 않고 한생을 병사로 살도록 채찍질해 주는 게 바로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비서동지, 절 믿어주십시오. 옥림동무는 여전히 군복을 벗지 않았구만. 응?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됐어. 난 옥림동무한테 두 손 들었다니까. 엄마. 비서동지. 그게 사실이냐? 정말이에요. 이제부터 양어장 마무리 작업은 가정부인 덜격대가 맡아 한대요. 지금 형님이랑 덜격대 명단을 작성한다, 깃발을 만든다, 떠들썩해요. 결국 내가
붙는 불에 기지를 한 셈인가? 아니 그럼 우리 집안의 대장이 둘씩이나 나온다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오빤 발전소 돌격대 대장, 형님은 양호장 돌격대 대장. 철저히 동급이지요 뭐. 아 여자야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 그럼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한다? 그야 형님이 생각이 있겠지요 뭐. 어머니. 아니 형님. 축하해요. 뭘? 배고프겠는데 어서 밥 먹어라. 우리 먼저 먹었다. 졸림 애비가 아직 안 들어왔다. 그래요? 자. 형님 많이 알아요? 같이 하자요. 난 먹었어요. 형님 그런데 꽤 견뎌낼 수 있겠어요? 아버님이 속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방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호, 내가 붙는 불에 기지를 한 셈인가? 아버진 형님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동무들, 우리는 2해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발전소와 양호장, 문화주택 건설을 위한 청년돌격대의 첫 깃발을 띄웠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농장 아주머니들의 적극적인 발기에 의하여 여성돌격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설수가. 리당위원회는 양호장 마감 공사를 여성돌격대에 맡기며 대장으로는 김옥림 노무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옥림 노무, 나오시오. 네. 동지들, 우리 여성돌격대에는 오늘 아침까지도 남편들과 아이들이 뒷바라지를 해주던 아주머니들도 있고요. 엊그제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한 새색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믿습니다. 우린 비록 오늘 새 출발을 하지만 우리 범웅리의 레를 앞당겨 위한 이 전투에서 절대로 뒷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각부터 양호장 돌격대와 발전소 돌격대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을 벌일 것을 호소합니다. 이야! 만세! 아버님, 많이 드세요. 형님, 빨리 열어요. 아이미야, 난 평생 용감한데 말대꾸질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제 남편하고 경쟁을 하다니 온 동네가 웃을라. 어머니 무슨 악한 소리래요? 어젯날에 민청원답지 야, 않게. 말도 마라. 내 그때 네 아버지한테 올리온 생각을 하면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할게요? 농촌태제를 받들고 서로 도우며 일생을 살자고 올리더니 결혼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지한테 꼼짝 못했단 말이죠? 여자란 할 수 없어. 하지만 형님네 다루지 않나요? 고야 제디군 느리니까 그렇지. 윤장을 보니 네 형님이 한 줄 더 높더라. 어머님. 예, 우린 어머니네하고 반대니까요. 어머. 가지고 뭐라니? 경쟁에서 누가 이기든 상으로 탄 용감아야 이 집에 들어오겠는데. 그렇지, 천리마. 여보, 나도 당당하게 털격대 오니까 집안일도 분담하자요. 예? 뭘 알아? 내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할세 당신은 마당도 쓸고 또 돼지 먹이도 주고요. 또 일민이를 유치원에 좀 데리고 가라요. 이력인 내가 타가서에 맡기겠으니. 어머니, 난 몰라요. 일남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또 방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불! 우리 일남이 참 좋구나. 이게 뭐니? 자, 일민아, 내일 아침부터는 아버지하고 유치원에 가거라. 응? 야, 좋다. 아버지! 야야, 아버지 시간이 없다. 벌레가 좋아. 엄마하고 유치원에 가. 싫어, 싫어. 아버지하고 갈래. 치, 이지. 일민아, 아침에 깨어나면 아버지 꼬문을 바싹 잡아야 한다. 정신 정말? 왜 그래요?
사회적 경쟁을 선포했는데 공정해야 할 게 아니나요? 자기도 제대 군인이라면서 왜 친철대장처럼 생각 못해요? 치맛바람을 되게 일구겠군. 어선이, 예. 종순아, 예. 윤하복, 예. 김은실, 예. 리경실, 예. 최철수. 예. 허길놈우. 이 여성 돌격이 벌써 아침 정도입니까? 야, 이거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데? 그러게 정신을 바짝 차려. 홍금동 만났어요? 예. 여기 와요. 엄마, 같이 가자. 아니야. 야, 정말. 여기 와요. 하복이, 미안해. 예. 엄마, 나를 졸려주러 달라. 씨. 아니야. 아버지 왜 붙잡지 못하고 나한테만 매장매서 그러니, 아버진 바빠. 글쎄, 오늘부터는 이 애를 아버지가 데려다주게 분담이 돼 있는데 애한테 곤충을 만들어준다면서 올렸지 뭐. 아니 저 친구, 야 허길놈우. 현실적으로 장마는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때문에 난 당분간 주택건설을 미루더라도 발전소와 양호장 건설에 총 역량을 집중해서 빨리 끝내자는 것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해보시오. 보길동, 어디 한번 말해보. 예, 제 생각에도 주택건설을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캐놓은 수레투기와도 멋스러운 형편인데 노력도 긴장하지. 게다가 이렇게 장마까지 겹쳤으니.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개도 구록도 다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난 주공전선에 힘을 집중해서 전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 생각엔 주택건설도 동시에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엄민동무, 갑자기 그 많은 수레투기와를 무슨 수로 캐낸단 말이오. 집이야 다 지어놓은 거나 같은 거고 가을에 가서 기발 올리면 되지 않소. 그건 안 돼요. 주택건설을 동시에 끝내는 문제는 리당위원회 결정입니다. 당 결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 결정이자 농장원들과 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채 먹지도 못한 김치독을 파내고 낡은 집들을 밀어버리고 첫삽을 박을 때 남의 집 읍방으로 살림살이를 옮기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주택건설도 함께 밀고 나갈 방도를 찾아봅시다. 우리가 군대 때 명령받고 제 마음대로 미룬 적이 있었나요? 난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주소한다고 우리까지 물러서면 그래도 난 지금껏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설림이 아버지를 보면서 힘을 얻곤 했는데 난 당신이 마음의 군복마저 벗어버린 것 같아서 막 두려워요. 뭐?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오. 네? 설림이 아버지? 아니, 여보! 안 됐어요. 헌부모님이랑 하부모님이랑 모두 낮에 힘들게들 일했는데 이렇게 또 휴식할 시간마저 빼앗아서 정말 미안해요. 지금 주택건설이 난간에 봉착했어요. 그렇다고 주택건설을 들이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발전소와 양호장을 건설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수레투 기아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건데 덕무들 생각은 어때요? 우리 생각을 물어볼 게 있나? 대상이 결심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가 쓰고 살 집인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요? 하자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이럴 때 보면 우리 대장이 너무 인정인물인 게 탈이야. 자, 가자고요. 예, 가자요. 빨리요. 예. 대장. 아니, 비서동지. 비서동지. 여성 돌격대원들도 모두 떨쳐나섰구만.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 진철당문에 서서 구분되자. 네. 진철당무! 자, 어서. 네. 받으세요. 왜 그렇게 봐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당신 전혀 대구대로구만. 자, 때리라요. 내 순간이나마 생각이 짧았댔어. 당신 말이 맞어. 우리야 한 번째로 살아야지. 죽어도 명령을 간철해내는 이거 성수가 나누만. 우리 당과 우리 미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7월 11일 새로 건설한 봉양어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궁궐 같은 기와집들이 절벽에 들어서고 뒷동산에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앞볼에는 풍요한 전야와 규모 있는 양어장이 펼쳐져 있는 것이 정말 멋있다고, 이것이야말로 노동당 시대 무릉도원이며 사회주의 선경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이날 새로 건설한 보문양어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제대군인 부부인 박진철과 김옥림 동무의 가정을 찾아주시고 살림집과 부엌, 세면장까지 일일이 돌아보신 다음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소이들의 서박한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상군님께서는 소이 부부가 다 제대군인이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어느 부대의 무슨 병종에서 몇 년 복무했는가, 남편과 아내가 다 인민군대에 복무했다니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면서 아주 리상적인 부부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는 오늘 보문 땅을 돌아보면서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마음의 군복을 벗지 않고 최고사령관의 병사로 사는 제대군인 부부를 만난 것이
제일 기쁘다고. 제 대군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나의 병사들이라고 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 땅 가는 곳마다에 이런 제대병사들이 있기에 자신께서는 마음이 든든하다고, 강성대국 건설도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 헤어지게 하시와는 저희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 존기로 남방도 화장하고 밥도 지어 먹어야 진짜 존귀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발전기 효율을 높여서 존기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게 되면 자신께 꼭 편지하라고 고득 당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장군님, 충관아만. 아버님. 아버지. 얘들아. 한없이 자애로운 오보이 장군님. 어제부터 온 마을에서 전기밥가마로 밥을 지어 먹게 되었습니다. 쌀을 시쳐 밥가마에 넣고 전기 스위치를 넣으니 잠깐 사이에 밥이 다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눈앞이 뿌얘져서 밥이 보이질 않지. 감격에 목이 꽉 메여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언제 전기로 밥을 지어 먹으며 살게 되리라고 꿈엔들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정말 오보이 장군님 운덕으로 우리 보목리 마을이 별세상 별천지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나오는 신선도 부럽지 않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